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지주회사 비과세 배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주회사는 결국 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의 배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이미 아시겠지만 균등배당, 차등배당 이렇게 있죠. 균등배당은 지분율대로 하는 거고 차등배당은 지분율과 달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등배당의 가장 큰 전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법상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의 권리 이런 거 안 따지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지분율이 낮은 주주한테 주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1억 정도 차등 배당을 했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등 배당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할 때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등 배당은 단점이 증여세가 있다 보니까 과거 10년치 증여한 거 하고 이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터넷 쳐봐도 아시겠지만 차등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되고 법인 주주는 차등 배당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인 주주가 차등 배당을 받으면 가장 큰 세금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라는 겁니다. 특정 법인은 우리와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이죠. 그리고 그 특정 법인의 주주는 개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개인이 증여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과 주주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법인 증여이익 하면 떠오르는 게 1억이죠. 이익이 1억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1인당 1억이기 때문에 지분율을 쪼개면 굉장히 커집니다.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 못하는 기업이 실제로 10명의 자녀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고 그 법인에 1년에 10억씩 주식을 증여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지금은 20%의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 회사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최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업승계 컨설팅은 정답이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해답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냥 현명한 답을 서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려는 것도 홀딩스의 주주는 자녀 혹은 자녀의 가족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주 1인당 1억 미만이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강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여를 해서 10억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증여를 했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한 거죠. 5년 안에 증여한 부모님 재산은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5년은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넘겨줘야 합니다. 사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버는 게 절세의 가장 핵심입니다. 세금의 절대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조금 늦게 낼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다 아시죠? 정기배당은 당연히 정기주총 때, 중간배당은 1년에 한 번 기간을 두고 하죠.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인이 만약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제 취득했냐 이에 따라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비과세 배당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배당의 재원에 따라서 금전배당, 현물배당, 그리고 또 주식배당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현물배당은 부동산 같은 걸 활용할 만합니다. 저희도 자녀법인이 부동산을 드러내서 배당소득세는 안 내고 취득세만 내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개인 주주하고 법인 주주가 같이 있을 경우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법인에게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인에 업무 무관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를 자녀 법인으로 배당을 통해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승계받을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1인당 1억 이상 이익이 안 생기면 법인은 배당을 받고 지분율을 초과한 초과 배당도 증여세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은 반드시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도 중 1회 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다만 차등 배당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만 하면 안 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결의로 차등 배당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 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당 시기를 분산하고 배당 받는 주주를 나누는 겁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면 훨씬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배당을 받고 회사 가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배당 받으면서 세금 50억을 내고 이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업 가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억 원을 세금 없이 지주회사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비과세 배당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억 옮겨놓고 50억 배당 받아서 기업 가치 줄여서 옮겨놓은 50억 팔아버리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돈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배당. 이제는 부동산을 현물 배당하는 전략을 좀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현물 배당이 될 수 있고 대물 변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돈으로 주는 겁니다. 현물 배당은 금전이 아닌 금전 외의 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걸로 주는 것이고, 금융자산이 쌓여 있으면 이것도 비업무용 자산입니다. 이런 비업무용 자산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액면 배당, 균등 배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익 배당과 감액 배당입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재원이면 이익 배당, 자본 잉여금이 재원이면 감액 배당입니다. 작년에 개정안에 감액 배당에 대한 독소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법 배당이 안 돼야 되고, 우리가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배당을 하다 보면 차등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배당 반드시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소집 절차, 주주 전원의 동의, 저희도 상법을 많이 하고 세법도 많이 해서 그냥 주청 결의서를 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법적인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해놓고 취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배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취소하거나 또는 세금 문제가 생겨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원칙은 취소 못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활용해서 증여나 양도도 해야 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배당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갈 경우 그 주식을 바로 옮겨 놓을 수 있냐? 당연히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양도 제한 규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승계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법인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부모님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을 배당받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지분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포기하고 자녀 법인에 주거나 차등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받은 배당 자금으로 법인세를 내고 그거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이 부모님한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간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여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미지급이라는 계정에 달아놓을 수도 있고 또 가수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가수금은 채무 면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 이익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은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디스 전략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